진짜 머리가 정말 좋다고 느끼는 게, 이때는 참 인재들이 연나라에 많이 태어난 것 같아요. 진짜 이때는 인재들이. 자, 보겠습니다. 모용왕이 돌아갈 때 한수가 말하기를, 연나라 신하예요, 한수가. 고구리 땅은 우리가 남아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크단 얘기야. 예. 지금은 그들의 왕은 도망갔잖아요, 지금. 백성들은 흩어져서 산골짜기에 잠복하고 있으나 산에 숨어 있겠죠. 우리 대군이 떠나가면 틀림없이 다시 모여 나머지 군사를 수습할 것입니다. 아까 5만 남아있다고 그랬고, 수습한 병사 평양성에서 데려오면 또 한 몇만이라고 했어요. 이는 근심거리입니다. 우리가 남아서 싸워야 승산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고구리 왕의 아버지인 미천태 왕의 시신을 싣고 고구리 왕의 어머니 생모를 볼모로 잡아 돌아갔다가, 아버지의 시신과 생모를 갖고 돌아가자는 얘기, 안전하게. 고구리 왕이 제발로 와서 사죄하기를 기다린 후 제후가 되겠습니다. 왜? 자기 아버지 시신 찾아와야죠. 어머니 모시고 와야 되고 부인들 데려와야 되잖아. 그럼 굴복해야지. 그때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은혜와 신뢰로서 무마하게 되므로 상책입니다. 그때 나머지 모용부 치고 동지를 치면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야. 엄청 똑똑한 사람이죠. 네. 이런 인재들이 연나라에 많았어. 자, 모용왕이, 왕도 똑똑해. 그 말에 따라 미천태왕의 묘를 파서 시신을 싣고 대궐 창고에 있던 역대 보물을 탈취하고 남녀 5만 명을 사로잡아, 이 당시 백성들은 재산이라고 그랬어요. 생산에 쓸 수도 있고 노비로 쓸 수도 있고, 궁궐을 불태우고 환대성을 파괴하고 돌아갔다. 야, 또 환대성 또 파괴되네. 네, 돌아갔어요. 환대성 파괴하고. 자, 그런데 이 돌아가는 과정이 고구리 서철에게 자세히 나와요. 왜 그들이 가능했는지. 자, 보겠습니다. 미천왕릉에 큰 문을 봉합을 안 했어. 자, 그 당시 고구려는 이렇게 돌로 한 거라 이거 가져가기 되게 힘듭니다. 돌을 끄집어내기가. 그런데 큰 문, 왕의 시신을 안치하는 큰 문을 봉합을 안 했어. 즉 뚫려 있다는 얘기야. 대문이 뚫려 있다는 얘기야. 이 성묘로 들어가는 대문이 뚫려 있어. 왜 뚫려 있었냐 하면, 주태후가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모에 합장하려고 이 문을 안 잠가 놓은 거야. 돌로 안 막아 놓은 거라고. 그만큼 힘든 거야. 나중에 평화시에 그 대문을 돌로 막아 놓으면 뜯어내기가 너무 힘들어. 그게 막혀 있었으면 미천탕의 시신은 안 뺏기는 건데, 이게 대문이 열려 있었던 거야. 가문으로 만들어 놨으니 그냥 봉합하지 않았잖아. 그러니 적들이 손쉽게 미천탕의 시신을 탈취한 겁니다. 이런 내용이 교과서에 안 나와. 예. 궁시를 불태우고 도성을 훼손하고 환도성, 남녀 백성 1만 명, 여긴 1만 명이라는데 삼국사기는 5만 명이라고 나와. 뭐 좀 고구리를 좀 깎아내린다는 느낌 안 들어요? 1만 명 같아. 예. 데려가고 모든 재물과 보물도 거두어서 돌아갔다. 고구려군이 이제, 고구려군이 많잖아요. 5만 명도 있고 평양성에서 온 병사도 있고, 모용왕의 군대 퇴로를 차단하려고 했습니다. 치려고 그러는데 모용왕이 불리하니까 주태후 고구공태왕의 어머니의 조서를 받아. 내 돌아가는 길 아무도 막지 마라. 황태후의 조서입니다. 명령서야. 고구리 군과 백성들이 막아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태후가 명령을 내렸는데 왕도 못 막아, 그거는. 자, 고구공 태왕 역시 모친인 주태후와 여러 후미 왕자들이 아니 때문에 추격을 못합니다. 모용왕은 무사히 돌아가. 사실 이렇게 후퇴할 때 작살나야 되는데 작살이 안 납니다. 이거 보면 모용한과 모용한, 이 당시 연나라 장군과 임금이 되게 똑똑했던 겁니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13년 2월, 그 다음에죠. 왕의 동생을 전원에 보내다. 왜 보냈겠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 시신 좀 보려고 보냈어요. 이거 한 거야. 왕의 동생을 전원에 보내다. 고구공 태왕이 그의 동생을 연나라에 보내 자신을 신하로 칭하면서, 내 제후가 되겠다. 네가 왕해라. 네가 천자해라 한 거예요. 예방하고 진귀한 물건 1천여 점을 바칩니다. 이에 연나라 왕 모용왕이 바로 미천태왕, 고구공 태왕의 아버지 시신을 돌려줘요. 아버지 시신 가져가라. 나도 좀 미안했다. 왜? 자기 이제 천자가 됐잖아. 관용을 베풀어야지. 네. 그러나 고구천 태왕의 어머니 주태후는 여전히 남게 하여 볼모로 삼았다. 왜? 아직도 고구려가 무서운 거야. 후방이. 왜? 도모해야 되는데 화하적고요. 자, 주태후는 이후 고구건 태왕 25년, 12년 후입니다. 12년 후. 왜? 고구려와 연나라가 화해를 하게 되어 돌아오게 된다. 이 시기, 이 12년 후입니다. 연나라는 화족을 치는 중이야. 그때 동진을 막 때리는 중이라 고구려하고 화해를 해야 돼. 네. 자, 13년 7월 평양의 동왕성으로 거처를 옮기다. 자, 평양의 동왕성이라고, 동왕성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큰 동왕성, 예, 훗날 고구려의 수도가 되는 동왕성이고, 이 동왕성은 지금 평양성 옆에 있는 동왕성이에요. 자, 13년
가을 7월에 고국원 태왕이 평양의 동왕성으로 거처를 옮겼다. 자, 그 동왕성은 지금 고려의 서경, 동쪽 목멱산에 있다. 이 기록이 나와요.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자, 서경의 목멱산. 서경을 평양으로 하면 동왕성이 한반도에 있을 때 절대 안 나와요. 지명도 없고 산이 없어. 거긴 성이 없다고. 성터도 없고. 그런데 지금 고려의 서경, 이 서경이 바로 고려시대의 평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 평양, 서경의 동쪽 목멱산, 서경의 동쪽 목멱산. 자, 평양성의 동쪽 목멱산. 15년 10월 전현이 남서성을 빼앗다. 남서성 위치가 요쯤입니다. 이거 파랗게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자, 10월에 연나라의 왕 모용황이 모용가게에 공격하도록 하여 남서를 빼앗고 수비군을 두고 돌아갔다. 즉 대방도 모용 선배에게 조공하는 복속되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드디어 근초고 왕이 나옵니다. 근초고 왕. 근데 이 근초고 왕 기록은 삼국사기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구리사 초락에 나옵니다. 또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 여기에 놓습니다. 보겠습니다. 고국원 태양 16년에서 18년 사이의 기록들이에요. 먼저 16년 9월 근초고가 백제왕이 되다. 고구리사 초랑 얘기입니다. 고국원 태양 16년 9월 백제의 설, 이건 또 개라고도 읽어요. 그래서 설이 죽고 또는 개왕이 죽고 이 뜻이 됩니다. 비류왕의 둘째 아들 근초고가 뒤를 이었다. 체격과 용모가 기이하게 크고 큰 거. 이 근이 뭐라고 그랬다? 이거는 발음이 아니라 뜻이 아니라 발음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큰 초고예요. 예, 큰 초고. 그리고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식견도 있었다. 자, 17년 정월 백제 근초고가 천자라 칭하다. 드디어 백제가 고구려로부터 독립한 겁니다. 천자라고 칭했으니까. 고구리사 초략이 나옵니다. 고국원 태양 17년 정월 백제의 근초고가 단을 쌓아서 하늘과 땅에 제사 지냈다. 어디서 지냈다고는 안 나요. 보통 태산에서 많이 지냅니다. 자, 태산이 어디냐? 여기가 황산이고 여기가 태산이에요. 백제 영역 안에 있잖아요. 자, 천자국을 표명했다는 얘기입니다. 백제가 드디어 천자국을 표명한 거예요. 이에 고국원 태양이 정벌하고자 신하들과 논의하였으나 왜 제후국이 갑자기 천자를 대등하대? 그건 공격해야죠. 근데 신하들이 만류합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당시 정세서는 모용 선비하고의 전쟁을 계속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백제하고는 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제가 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옆에 모용 선비라는 큰 고구려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연나라 모용황이 죽다. 그 똑똑한 모용황이 죽어요. 아들 모용준이 딜리했다. 모용준이 나이가 좀 어립니다. 그래도 연나라가 그래도 좀 가기는 해요. 어느 정도. 이 똑똑한 모용황도 나이가 드니까 죽네요. 그 기록이 고구리사 초락에 나오는 겁니다. 19년. 자, 모용황 죽으니까 드디어 고구려의 고국원 태양이 힘을 씁니다. 대방을 쳐서 5개의 성을 빼앗다. 자, 근데 이게 고구리사 초략에 나오는데 삼국사기엔 안 나와. 자, 고국원 태양 19년 9월 대방을 쳐서 5개의 성을 뺏었다. 자, 또 초략에 고국원 태양 22년 2월 대방을 토벌하여 그 왕 장보를 사로잡고 백제의 근초고와 관미령에서 싸워 크게 이겼다. 이겼습니다. 3개의 성을 쌓고 관미령에서 3개의 성을 쌓고 고개정책. 두 나라 대방과 백제의 남녀 1만 명을 잡아서 돌아왔다. 자, 그러면 제가 그린 지도를 봤을 때 그 대방을 쳐서 쌌다는 얘기는 대방의 서쪽이나 남쪽 지역을 공격했다는 얘기고요. 여기를. 자, 그리고 관미령은 아마 대방과 백제 사이에 있는 어떤 지역일 겁니다. 바로 왜냐하면 대방과 백제는 무슨 관계다? 사돈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사돈. 자, 대방이 위쪽에 있고 그 아래 백제가 있는데 서로 딸을 보내서 사돈을 맺는 거예요. 네. 대방의 공주가 와서 백제의 임금의 왕자들의 부인이 돼서 훗날 임금이 되면 왕후가 되잖아요. 반대로 백제의 딸이 또 대방으로 시집가고, 이게 나중에 백제서기, 백제본기, 제가 백제본기 연재할 때 아마 이 내용도 자세히 다룰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구나 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자, 고국원 태양 25년입니다. 25년. 구부를 태자로 삼다. 구부를 왕태자로 삼다. 25년 봄 정월에 왕자 구부를 세워 태자로 삼았다. 고구리사 초략에는 역시 그 기록이 나오는데 이 구부가 누구냐면 소스리왕이에요. 훗날의 소스리왕이 어려서 아명이 구부예요. 구부. 근데 언제 태어난지 삼국사기에는 안 나와. 근데 고구리사 초략에는 고국원 태양 9년 여름 5월에 왕자 구부가 태어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9년에 태어났고 지금 25년에 왕자가 됐어. 그럼 16년이 지났잖아요. 16년.
자, 요즘 나이로는 16살이지만 우리 전통 나이로는 1년을 돼서 17살에 태자가 된 겁니다. 17살에 소수리망이 이때 태자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25년 12월 전연에 사신을 보내 주태후가 돌아오다. 고국원 태양 39년입니다. 39년. 백제를 정벌하다가 패배하다. 자, 39년 가을 9월에 고국원 태양이 병사 2만 명을 남쪽으로 백제를 보내서 정벌하여 치양에서 싸웁니다. 이게 치고 받고 막 하는데 계속 패배합니다. 그래서 치양을 저는 어디로 봤냐면 백제의 이 당시 수도를 저는 복양으로 봅니다. 복양으로 보고요. 이쯤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대방하고 가까워야 되니까. 그리고 치양은 자, 고구려가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 그쪽 도성 방향 쪽으로 공격을 한다. 이쪽 엉뚱하게 태산을 공격하기는 없죠. 이런 데 공격할 리는 없고 백제의 중심부를 타겟으로 공격하는 그 길목이 치양이에요. 치양. 꽝이 있는 땅. 예, 꽝이 많이 있는 땅이야.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산 쪽으로 갔을 수도 있겠는데 그쪽으로 보지는 않고 이쪽 복양 쪽을 향해서 있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이 대단합니다. 마지막이. 자, 보겠습니다. 그냥 고구원왕이 그냥 힘없이 당한 게 아니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보면 이제 이래서 고구원왕이 근초고왕한테 당했고 근초고왕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구나. 상대의 약점을 알고 그걸 파고들었네. 적의 허점을. 자, 보겠습니다. 41년 이때 돌아가시는데 겨울 10월에 백제왕, 근초고왕이죠. 백제왕이 병사 3만 명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해왔다. 삼국사기 기록입니다. 까만 거는 다. 고국원 태양이 군대를 출정시켜 백제군을 막다가 눈먼 화살, 흐르는 화살이라고 그래. 눈먼 화살 맞고서 그 달 10월 23일에 돌아가셨다. 고국의 연토예요. 고국의 들에. 그게 들이니까 들원. 고국원이에요. 그래서 장사 지냈다. 그 장사 지낸 땅이 고국원이기 때문에 고국원 태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고구려 사철학에 아주 자세하게 좀 나옵니다. 보자고요. 고국원 태양 41년 10월 고구리가 서쪽 연나라를 정벌한다는 소식을 듣고 백제가 공격해왔다. 자, 고구리가 연나라를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력군이 이쪽에 가 있는 겁니다. 지금 고구려의 주력군이. 자, 이렇게 가 있고 대구수, 근구수인데 여기는 대구수라고 합니다. 큰 구수죠. 큰 구수. 근구수, 그러면 이 근이 대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즉 이때의 근은 큰이 되는 거죠. 큰 대자니까. 자, 근구수와 대구수가 북한성, 북쪽의 한성입니다. 즉 한수 북쪽에 있는, 아니면 또 북쪽에 있는 한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공격해 오자. 고구리가 한수 북쪽에 있는 성을 공격해 오니까 한수에 복병을 숨겨 놓았다가 싸웠는데 이기죠. 이때는 크게 이길 무렵. 왜? 구수가, 근초광 아들 근구수가 갖고 온 병사는 많지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기면 근초고죠. 네, 근초고가 손수 3만 정명을 이끌고 와서 대구수를 도왔다. 이에 고국원 태양이 친히, 즉 근구수가 와서 막아서 이길 때는 그러니까 거의 이겼는데 3만 명이 또 온 거야. 그러니 주력군은 지금 환도 쪽 가 있다고 그랬어요. 고구려의 고국원 태양이 병사 다 긁어모아서 내려온 겁니다. 병사 모자라니까 도성 수비군을 이끌고 한성의 서쪽에 있는 산 큰 전투, 서쪽에 있는 산에서 양군이 대치하다가 전투가 벌어집니다. 전투가 벌어졌고 그 와중에 고국원 태양이 선봉에서 싸우신 거야. 임금이 뒤에 가서 싸워도 되는데 이분은 늘 전장 한가운데 서서 41년, 제41년 동안 그렇게 싸우신 분이에요. 그냥 도망 다니다가 평양에서 눈에 화살 맞아 죽은 분이 아니라 처절히 전쟁터에서 싸우고 나라를 부국강경 하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압차하는 순간 주력군이 서쪽에 가 있는 바람에 당한 거라고요. 눈먼 화살 2대를 맞았다. 하나는 어깨에, 다른 하나는 가슴에 맞았는데 그게 중상이야. 예, 가슴에 맞은 게 중상. 그래서 고국원 태양은 고상령 어떤 고개로 물러난 거예요. 물러났다가 거기서 돌아가십니다. 고통스럽게. 그리고 태왕의 죽음을 알리지 않고 평양성으로 시신을 옮긴 후 발상합니다. 즉 평양성으로 옮긴 상태에서는 더 이상 전쟁이 없어. 왜? 그때는 서쪽에 있던 주력군이 올 거 아니에요. 오고 남쪽에 신성에 있는 주력군도 또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 평양 한성이 일단 여러분 추리할 수 있죠. 평양성 근처에 한성이 있었을 것이고 한수도 평양성과 가까이 있었을 것이다. 백제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야. 근데 어떻게 근초고왕이 거기를 공격할 수 있었을까? 자, 그럼 제가 그린 지도를 보자고요. 자, 고구려의 주력군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평양성인데 주력군은 이쪽 서쪽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용선비를 치려고 의도를 했다고 그랬고, 자,
그런데 백제 입장에서는 여기 중간에 안평도 있고 신성도 있고 내륙은 또 강이 이렇게 많아서 올라갈 때는 다 강을 건너가야 돼. 일로는 못 가. 그럼 여러분이 근초고 태양이에요. 고구려를 쳐서 내가 동쪽으로 영토를 넓히고 싶어. 남쪽은 이미 쭉 넓혔고, 자, 백제의 남쪽 영토는 이미 넓혔고, 동쪽 산동반도로 진출을 하고 싶어. 그러면 산동반도를 쳐야 돼요. 적의 심장부를 쳐서 병력을 흐트러 놓고 이쪽 고구려 태양이 죽거나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때 동쪽으로 내려오면서 동쪽을 점령하면 되겠어요. 바로 이쪽을 점령하면 안평에서도 군대가 오고 신성에서도 군대가 오고 고구려의 주력군도 오게 되면 엄두를 못 내. 그런데 이 군사들이 오기 전에, 이쪽에 오기 전에 먼저 쳐버리면, 평양성을 먼저 치면, 평양성이나 평양성 근처를 치면 고구려는 방어하기 바쁠 거예요. 왜? 서쪽에 병력이 다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지도를 봤을 때 어떻게 치냐?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복양에 있습니다. 복양에 있는 근초고왕이에요. 여러분들이 근초고 대왕이에요. 이거는 대왕이에요. 천자라고 칭했으니까. 자, 내가 차지하고 싶은 땅은 이 땅이야. 이걸 먹고 싶어. 어차피 이렇게 들어가든 해야 되는데 밑에 쪽은 우산국이 있어서 여기를 못 가. 우산국이 오래 갑니다. 이게 고구려 백제 신라의 접충 지역이라 서로 점령을 못 해. 제후로 인정은 하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못 해. 일로는 못 가. 더 밑으로 오면 신라랑 부딪혀야 돼. 신라하고는 계속 부딪히고 있고, 그러면 고구려 땅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고구려 땅을 가면 안평에 있는 군사, 신성에 있는 군사들이 와서 전쟁인데 이게 승산이 없어. 그러면 안평하고 신성을 쳐야 돼요. 평양성을 바로 쳐야 돼. 근데 이렇게 가면 안평을 깨부수고 신성도 깨부수고 그렇게 갔다는 기록이 없어. 이쪽으로는 안 갔다는 얘기야. 그렇게 가면 내 군사도 다 죽어. 아무리 봐도 고국종 태양이 천재적인 전략가라면 이렇게는 안 가죠. 그럼 어디로 간다? 이 당시의 바다는 공군이라고 그랬어요. 물길로 가면 백제는 수군이 강하잖아. 배 타고 가면 돼. 자, 황하를 끼고 이 황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 물길은 물이 더 많았다고 하니까. 내가 만약에 근초고 태양이라면 순천 밑으로 흐르는 이 강이 있어요. 이렇게 대동까지. 이걸 나는 한수라고 봅니다. 이걸 한수라고 봐요. 한수. 큰 한자에, 이거 한나라 한자 안에 있던 크다는 뜻의 한자에 한수. 그러면 이쪽 강을 타고 가서, 이쪽 폐수를 타고 가서 한수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배 타고 가면 금방이야. 그럼 적은 안평이나 신성에서는 오지도 못해. 왜? 여기는 걸어서 봐야 되지. 강도 작아. 이렇게 치고 내려갔다는 얘기가 없어. 그냥 빨리 재빠르게 내려갔다는 얘기야. 재빠르게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쪽을 치면 되겠죠. 이쪽에 주둔하면 되잖아. 군사력이 두면. 그럼 여긴 자연적으로 고구려하고 연락이 끊기면서 백제 영토가 되는 거예요. 이 당시 영토는 주둔군이라 조공을 어디 하냐, 어느 쪽을 상전으로 섬기냐, 고구려를 천자로 섬기다가 백제를 천자로 섬기면 이건 백제 땅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한수 이걸 봅니다. 그렇다고 한수까지 점령을 해야, 그건 아니고 이건 공격의 루트로 이용한 거고 밑에 폐수 밑으로 여기를 차지한 거죠. 자, 그럼 이원 박사님 폐수라고 그러는데, 폐수는 조개 껍데기가 많은 강물을 폐수라고 그래요. 이 당시에는 강물이 있으면서도 조개 껍데기가 있는 곳이지. 자, 그걸 볼게요. 바로 책보고님이 제공해준 대청강요도입니다. 자, 여기 대청강요도 좀 보면 설명을 드리자면, 요게 산동반도입니다. 산동반도. 자, 산동반도 보이죠? 자, 산동반도 보여요. 자, 그러면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산동반도를 좀 표시해줘요. 자, 순천을 찾으세요. 순천. 이게 평양이라고 했어요. 고려의 개경. 자, 이게 평양. 서경. 고려의 서경입니다. 태산. 이게 보이죠? 청하. 보이고요. 한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쯤으로 복양을 보면, 자,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다고 그랬죠. 강물도 지금 이렇게 많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고구려의 요새들이 있어요. 일로 못 가. 갑자기 공격. 자, 그런데 여기 보자고요. 요 강물 보여요? 요거. 여기 대동까지 이어지는. 예, 대동. 예. 대동까지 이어지는. 자, 태원은 여기 있습니다. 자, 요주가 여기 있다고 그랬고, 요 나라가 있어서, 요주. 자, 그러면, 순천을 치려면 어떻게 친다? 강을 이용해서 가면 되잖아요. 강을 이용해서. 자, 여러분들이 백제 임금님이고, 고구려를 쳐야 돼. 고구려 여기. 왜? 산동반도를 얻으려면. 그럼 어떻게 한다? 과감한 작전. 내륙으로는 못 가. 안에 요소들이 있으니까. 바다 물길을 이용해서 수도를 치는 겁니다. 거기 수도를 막는 성 중에 하나가 한성이었던 거예요.
그 밑에 한성. 앞뒤가 다 맞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내려오면서 근초고왕 때 산동반도 진출합니다. 그리고 백제가 대제국이 되는 거예요. 왜? 근초고왕이 이미 본인 천자라고 했기 때문에 땅을 넓혀야 되는 겁니다. 그 근초고왕의 위대함은 백제 봉기 때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 복권태양 얘기를 하다가 근초고왕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